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황선홍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제 밤에 있었던 중국 대표팀과의 AFC U23 아시안컵 2차전에서 상당한 고전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승리를 거두었고, 이번 경기 승리를 통해 대회 2승을 기록하면서 8강 진출을 확정. 반대로 중국 대표팀은 2패를 기록하게 되면서 이번 AFC U23 아시안컵에서 탈락하게 됨에 따라 올림픽 출전이 좌절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의 청야오동 감독은 뜬금없이 골키퍼를 공격수로 기용하는 기상천외한 무리수를 뒀고, 이에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청야오동 감독에 대해 어처구니 없다는 식의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은 바로 어제 밤에 있었던 AFC U23 아시안컵 B조 2차전에서 중국 대표팀과 경기를 치렀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예상치 못한 고전을 펼치면서 경기 극초반에는 거의 중국 대표팀에게 압도당하는 굴욕적인 내용의 경기 양상이 나왔지만, 중국 대표팀 공격수들은 번번이 찬스를 결정지는데 실패하면서 김정훈 골키퍼의 선방에 계속해서 막히고 말았고, 결국 대한민국의 이영준 선수가 적은 찬스에도 불구하고 두 골이나 장렬시키는 클래스 있는 폼을 보여주면서 중국 대표팀은 찬스가 왔을 때 결정짓지 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대표팀은 후반 막판 2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를 뒤집기 위한 카드로 등번호 12번 유진용 선수를 공격수로 투입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유진용 선수는 본 포지션이 골키퍼인 선수로서 2m의 큰 신체 조건을 가졌다는 이유로 일본과의 1차전에서도 공격수로서 교체 출전을 했었고, 중국의 청야오동 감독의 이 같은 전술은 1차전 당시에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골키퍼를 공격수로 투입하면서까지 우리 대표팀의 골문을 노렸던 중국 대표팀의 전략은 무의미한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고, 유진용 선수는 사실상 이렇다 할 존재감을 발휘하지는 못하면서 골키퍼를 공격수로 투입하는 중국 감독의 선택은 그냥 기행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청야오동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유진용 선수가 원래 포워드도 보는 선수이며 헤딩을 잘한다는 이유로 경기에 투입했다면서 이번 교체 투입에 대해 해명을 했는데, 많은 중국 현지 팬들은 청야오동 감독의 이번 기상천외한 전술에 대해 상당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키가 크면 헤딩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키가 크면 페널티 지역에서 상대를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전술은 실패하고 실패했다. 왜 페널티 지역에서 공을 놓고 싸우지 않았으며 페널티 지역으로 공을 패스하지 않았는가. 이 하이포워드 전술은 실패했고 이는 코치의 책임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게임을 하고 있는 걸까? 엉망진창이다. 청야오동이 감독이 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뇌물을 줬는지를 모르겠네. 사실 우리가 높은 센터 포워드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은 확실히 좋은 일이다. 문제는 골키퍼를 공격수로 투입해서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키 크다고 넣을 거면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키가 2m가 넘는 사람을 축구 대표팀에 선발할 수 있다. 난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감독이 만화를 너무 많이 본 것 같다. 청야오동 감독, 당신의 골키퍼 전진 전술은 정말 훌륭하다. 골키퍼라면 골키퍼 기술에 특화되어야 하고 포워드라면 포워드 기술에 특화되어야 한다. 이런 돼지도 코치 자격이 있다니. 가장 무서운 점은 청야오동이 국가대표팀의 감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청야오동 감독은 이미 오래전에 나가라고 말했어야 했다. 왜 왕위동을 데려왔나? 포워드 대신 골키퍼를 기용하는 것은 완전히 모욕적인 일이다. 전술이 너무 부족해서 골키퍼를 포워드로 기용하고 있는데 이 전술을 매일 연습하고 있다고. 연습하면 장난이고 연습 안 하면 더 장난이다. 합숙 훈련이 너무 길어서 골키퍼가 헤딩 연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공격수들은 무엇을 연습하고 있을까? 골키퍼 연습을 하고 있나? 클럽에서야 이런 걸 해도 괜찮지만 여기는 각 팀의 각 포지션에 최고의 선수로 구성된 국가대표팀이기 때문에 골키퍼보다 포워드가 나쁠 이유가 없다. 골키퍼가 득점할 가능성이 높겠냐? 아니면 포워드가 득점할 가능성이 더 높겠냐? 전세계 사람들을 웃게 만들고 있다. 인구가 10억이 넘는 상황에서 공격수로 활약할 골키퍼가 여전히 필요하다니. 감독은 벤치에서 포워드들을 심하게 모욕했고 그들의 사기를 손상시켰다. 문제는 여전히 공격수 2명이 벤치에 앉아 있었다는 점이다. 여전히 2명의 포워드가 있으며 이를 변경하고 싶어하지 않아 한다. 그리고 골키퍼를 바꾼다. 당신은 대체 누구를 무시하는 건가? 아니면 단지 당신의 전술적인 천재성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가? 등등 많은 중국 축구 팬들이 청야오동 감독의 골키퍼를 포워드로 기용하는 전술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많은 축구팀들에게 경기가 풀리지 않으면 후반 막판에 심플하게 박스 안으로 크로스 올리고 헤더 받아먹는 패턴을 활용하기 위해 타겟터를 투입하는 것은 흔한 일인데, 전문 센터포워드도 아닌 골키퍼를 키가 크다는 이유로 센터포워드로 활용하는 전술은 사실 무리수가 큰 전술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막말로 중국의 그 많은 축구 선수들 중에 타겟 유형의 스트라이커가 없을 리도 없고, 벤치에 다른 공격 자원들이 앉아있는 상황에서 공격수 대신 골키퍼를 공격수로 투입한다는 것은 공격수로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선수들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고 참신하긴 하지만 결국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 전술입니다. 실제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예전에 맨체스터 시티의 스튜어트 피어스 감독이 데이비 제임스 골키퍼를 키가 크다는 이유로 센터 포워드로 한번 기용한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골키퍼이다 보니 볼터치나 슈팅에 있어서 상당히 투박했기 때문에 큰 키와 신체 조건을 결국 제대로 활용하지를 못했었는데요. 결국 중국의 청야오동 감독의 이번 전술은
결과적으로도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자신의 무리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